안녕하세요, 류수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게 됐네요. 그동안 제가 저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약간 사색의 시간을 충분히 걸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책 청소력이라는 책입니다. 네, 청소력이라는 책은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자신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청소에 관련된 책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저희 집에서 가장 깨끗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공간 앞에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일본 분이시고요. 마스다 미스히로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 청소력이라는 책을 쓰신 이유는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일을 하시고 청소로 인해서 본인의 운명이 바뀌었고 또 여러 사람들의 집을 청소해 주면서 그 사람들의 그 업무 능률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같이 접목해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청소를 통해서 그 사람의 불행을 가져다 두는 일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같이 노력하고 연구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떠신지, 이불은 잘 개켜 있는지, 또 주방에 식기는 모두 다 정돈이 되어 있는지, 또 화장실은 물기가 없이 깨끗하게 다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발장 앞에 신발들은 막 이렇게 어지럽혀 쌓여있진 않은지 이렇게 잘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본인의 방이 어떤지, 집안이 어떤지 이렇게 눈으로 그려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집안의 모습이 바로 당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당신의 심리 상태가 어지럽거나 지저분하면 집안도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 상태를 깨끗하게 치우고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놔야 본인의 마음도 정리가 되고 내가 할 일이 무슨 일인지 보이게 되면서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죠? 네, 그래서 이분은 그런 거예요. 운명을 바꾸려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선 당장 걸레를 들고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청소를. 그래서 이분이 그 실제 경험담을 여기다 또 써주셨어요. 어떤 경험담이냐면은 이제 청소업체 일을 하기 전에 무직으로 있을 때였어요. 또 이혼도 했고 그래서 시리에 빠져 있는데 우연찮게 고교 동창생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집에 초대했는데 그 친구가 집에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야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더러워 이러더니 이 미스 히로 씨를 이렇게 쫙 이렇게 훑어보더래요. 훑어보더니 이렇게 놀란 표정을 짓고서는 그냥 갔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오랜만에 동창생이 왔는데 집이 더럽다고 하고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이러면서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다시 또 찾아온 거예요. 그 친구가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다음날은 청소도구를 막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막 대걸레도 가져오고 빗자루에 뭐 여러 가지 가져왔겠죠. 그러더니 너도 도와라 하면서 걸레를 탁 던져주더래요. 청소를 막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유리창도 닦고 정리도 하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막 이러면서 친구랑 같이 막 얼떨결에 청소를 막 한 거예요. 친구가 하니까. 그리고 청소를 싹 하고 나서는 그 친구가 이랬다는 거예요. 야 어때? 기분 좋지? 이랬대요. 그랬더니 진짜 처음으로 아주 시원하게 기분이 좋은 그런 상쾌함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청소만 했는데 근데 이분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선은 청소업체라는 그 일을 갖게 됐고요. 또 이제 돈도 모으게 됐고 또 여자친구도 만나서 또 다시 또 결혼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 하나만으로 계속 행복한 일들이 생기고 이렇게 자기 집안에 행운이 이렇게 몰려온 거죠. 청소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브로큰 윈도우 법칙이에요. 브로큰 윈도우 법칙이란 그야말로 그 깨진 유리창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969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더라는 교수가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치안이 별로 좀 안 좋은 그런 동네에 보관 상태가 비슷한 똑같은 자동차 2대를 이렇게 각각 놓은 거죠. 대신 이렇게 놓긴 놓되 그냥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닛을 열어놓은 거예요. 보닛을 열어놨는데 차이점은 이쪽 한쪽 자동차에만 유리창을 좀 깨트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실험을
하고 그냥 가만히 두고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리창이 살짝 깨진 그 자동차는 그 방치한 지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또 자동차 타이어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낙서를 하거나 투기가 일어나거나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가 비슷했던 두 대의 자동차 중에 이쪽 자동차는 그냥 본인만 열려진 그대로 유지되었고요. 이쪽 자동차는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브로큰 윈도우라는 법칙이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자그마한 그런 안 좋은 상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려면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일본에 있는 어느 중학교 이야기도 나와요. 오사카에 있는 한 공립 중학교였어요. 거의 붕괴 직전에, 위기 직전에 그런 학교였죠. 벽은 페인트로 낙서가 되어 있었고요. 여기저기 유리창은 깨어 있었고, 그리고 그 수리비만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교실 안에서도 학교가 이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아예 트럼프를 하거나 드라이기로 여학생들은 머리를 말거나 화장도 했고요. 그리고 교탁 가까운 곳이 아니면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질 않았대요.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미래는 대책이 없었던 거죠. 더럽기 때문에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된 거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묵묵히 쓰레기를 줍거나 화장실 청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혼자서 요시카와 씨가 묵묵히 그 일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임원들도 같이 청소를 하게 된 거죠. 같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학생들도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학습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학교는 청소로 인해서 학교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시를 든 게 뉴욕시예요. 예전에 뉴욕 지하철 범죄가 엄청났거든요. 뉴욕 지하철을 타는 거는 목숨을 걸고 탄다고 말할 정도로 우범지대의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새로 취임한 그 뉴욕 시장이 처음으로 한 일이 뉴욕시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범죄자들을 잡아들인 걸 한 게 아니고요. 그 지하철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놀랬죠. 아니 범죄자를 잡는 게 아니라 왜 청소를 하지? 막 이러면서 의아해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낙서를 다 지울 때까지 5년이 걸린 거예요. 5년의 시간이. 5년 동안 모든 낙서를 다 지우고 나니까 그 범죄 증가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던 게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범죄 건수가 점점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더니 그 다음에는 절반 가까이 감소가 되고 이거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옛날에 범죄율이 높았을 때랑 비교해 보면은 75%가 범죄율이 급감한 거죠. 큰 중범죄를 잡는 것보다는 이런 사소한 작은 그 경범죄를 점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휴지를 줍는다든지 낙서를 이제 없앤다든지 이런 것부터 철저하게 깨끗이 하고 나서는 경범죄가 없어지니까는 이런 흉악범도 없어지고 뉴욕의 지하철을 이제 더 이상 범죄 도시라는 그런 오명을 불식시켰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청소의 힘이 아주 막강하다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나한테 행운이 계속 들어오게 하고 불행은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를 할 수 있을까? 청소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먼저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에어컨을 이용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이용한 그런 환기보다는 온 창문을 다 여는 거예요. 다 아침에 한 번씩 다 열고 자연 환기를 시키라는 거죠. 이 자연 환기만큼 좋은 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에너지를 집안 가득 불어넣으면서 사람의 건강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버리라는 거죠. 쓸모없는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게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불필요한 게 어떤 거냐. 그 탈피 동물 있잖아요. 탈피 동물만 탈피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탈피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자신의 생각이 좀 더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탈피 동물들이 탈피를 하고 나면 힘도 세지지만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이렇게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빨리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버리기가 두 번째 과정이었고요. 또 세 번째는 오염을 제거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던 이런 오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집안에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화장실 청소를 예를 들은 거예요. 화장실을 계속 깨끗이 청소를 하게 되면은 집안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면 화장실 청소를 계속 하래요. 그러면서 본인한테 그 행운의 에너지를 이제 들어오게끔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정리정돈을 하라는 거예요.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고 바로바로 그걸 찾아서 꺼내 쓰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의적이고 더욱더 새로운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해야 될 일이 자기 방 책상을 정리정돈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내가 새로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알아간다는 거죠. 첫 번째 환기, 두 번째 버리기, 세 번째 오염 제거, 네 번째 정리정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청소를 할 때도 그냥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행운을 불러드리려면은 청소를 할 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청소를 하라는 거죠. 우선 걸레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이 걸레를 들고서 청소를 할 때 본인한테 가장 고마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책상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자신한테 가장 고마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청소를 하면은 더 일이 잘 되고 나한테 온갖 행운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간단한 방법이고 이 청소를 3일 동안 계속 하래요. 3일 하다 힘들면 하루 쉬고 또 3일간 또 하고 하면서 21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뒤에는 이 청소를 했던 힘으로 행운이 불러들이고 본인도 의식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일들이 막 생길 거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네, 굉장히 간단하면서 재밌고 그리고 청소를 할 수 있는 힘을 불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네, 이제 가을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겨울이 올 때가 되었죠. 올 겨울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겨울 옷을 막 이제 꺼내야 될 것 같아요. 겨울 옷을 꺼내가지고 옷장에 집어넣으면서 잘 안 입는 옷이나 이런 것도 정리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더 많은 행운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청소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네, 이 청소력이라는 책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